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봉구비어 기억하시나요? 당시 스몰비어라는 컨셉으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얼마 안가 비슷비슷한 가게들이 줄지어 생겨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미투 브랜드 창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봉구비어의 사례를 통해 미투 창업이 왜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투 창업은 어떤 특정 회사의 창업 아이템이 붐을 일으켰을 때 경쟁 회사에서 메뉴 구성 및 상품을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창업을 말합니다. 미투 창업은 히트 원조 브랜드를 거의 그대로 표절하거나 모방하며 상표명도 경쟁 회사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조는 사라지고 미투 매장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투 브랜드들은 원조의 레시피와 상호를 베껴서 만든 탓에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 브랜드들은 금세 힘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지는데 더 큰 문제는 원조 업체마저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사례로 말씀드릴 스몰비어 시장도 그러했는데요. 스몰비어의 시작은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의 봉구비어였습니다. 스몰비어란 작은 공간에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맥주집을 말합니다. 실제로 봉구비어는 10평 내외의 작은 공간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당시 창업시장에 굉장한 붐을 일으켰습니다. 봉구비어는 2011년 부산에 첫 매장을 런칭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가맹점을 모집하며 2015년 최전성기에는 전국 700호점 돌파 및 중국 상해 등 해외에도 매장을 런칭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봉구비어가 인기를 끌자 용구비어, 상구비어, 봉주비어, 광수비어, 춘자비어 등 미투 브랜드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들 말고도 컨셉,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동일하고 상호만 바뀌어서 운영되는 봉구비어의 미투 브랜드가 가장 많을 때는 약 100여 개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미투가 많았었다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미투가 심한 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었는데요. 당시 고객들에게 스몰비어 매장이 다른 주점들에 비해 유독 인기가 많아서 이런 컨셉의 브랜드가 100여 개나 생겨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절 봉구비어의 메뉴 구성을 보면 3,000원짜리 크림 생맥주와 5,000원짜리 감자튀김 등으로 아주 단순한 구성을 보였는데요. 봉구비어를 보고 따라 만든 미투 브랜드들을 보면 어딜 가든 메뉴 구성과 가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독 스몰비어의 브랜드가 많이 생길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메뉴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도 감자튀김 외 몇 가지 튀김만으로도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주점 및 외식업 가맹사업에 전문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너도 나도 스몰비어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며 가맹 본사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점 창업 시장에 전무후무하게 많은 미투 브랜드가 생겨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요리류를 취급하는 퓨전 주점이나 일식 주점 등의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만의 메뉴 구성과 맛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요식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개인이 그 브랜드들의 메뉴 구성이나 노하우를 흉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몰비어의 메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 스몰비어의 매장들은 인테리어도 대동소이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게 그냥 사진만 보여줘도 동일하게 시공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감자튀김 등에 사용할 튀김기도 전문 지식 같은 게 전혀 없어도 누구나 쉽게 구매하고 조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동네 상권 안에 이름만 다른 스몰비어집이 여기저기 생기며 난립하게 되자 소비자들은 금방 스몰비어라는 주점 형태에 질리게 되었으며 결국 유행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차별성 없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미투 창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스몰비어가 창업 아이템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2014년에 생겨났던 브랜드 대부분은 1년에서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투 창업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가진 창업시장 환경에서 프랜차이즈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브랜드를 매력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그 입지를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중에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성공한 브랜드의 사업 아이템을 미투 창업해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업체들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유행이라고 해서 미투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가맹 본사가 제일 문제겠지만 이런 차별성 없는 미투 브랜드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택해서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점주들도 본인들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스몰비어라는 동네 술집이 가진 시장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넘쳐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사한 매장이 증가하면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조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후발 업체들은 짧은 유행을 만들며 공멸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이템의 차별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유행만 따라가는 창업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 미투 창업의 끝은 언제나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는데요. 원조 업체와 미투 브랜드 모두가 폐업하거나 아이템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외식업계의 미투 창업이 끊이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법망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직영점 하나 없이 성공한 브랜드를 카피해서 미투 브랜드를 만들고 원조 브랜드보다 가맹비 조금 덜 받고 창업 비용 조금 더 싸다고 하면서 점주를 모집하는 미투 가맹 본부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당시에 부재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운영 능력이 없는 가맹 본부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59%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요. 해당 자료를 보면 가맹 사업을 하겠다고 정보 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브랜드들 중에서 직영점이 없는 곳이 74%에 달했습니다. 가맹본부 10곳 중 7곳이 시장 경험도 없이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얘기이며 무책임한 가맹본부가 그만큼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미투 창업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 본사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법안인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에 발의되어 2021년 4월에 개정되고 2021년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가맹본부가 한 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 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재밌는 건 시행령이 공표되기 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된 가맹본사는 직영점 운영이 예외라고 했더니 당시에 일단 신규 프랜차이즈를 등록하고 보는 묻지마 등록이 폭증했었다는 겁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달이었던 2021년 10월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은 1229개로 전년 동월 대비 55,000% 이상 폭증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혹시 창업하려는 가맹 본사가 이 기간 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서 직영점이 전혀 없는 회사는 아닌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해당 법안을 통해 투기꾼들이 가맹시장 진입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려면 직원 고용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확보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데 쉽게 돈을 벌려는 투기꾼들이 섣불리 위험 부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고 보는 스몰 비어급의 미투 브랜드 난립은 이제 일어나지 않고 통제가 되겠죠. 또한 1년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존속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고 보완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가맹 사업을 하며 차별점을 가진 본사들이 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건강한 창업 시장이 형성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몰비어의 창시자 봉구비어의 근황은 어떨까요? 봉구비어는 아직 운영 중인 매장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맹점 수가 빠르게 감소 중입니다. 2015년 최고치였던 730개 매장을 정점으로 작년에 운영 중인 매장은 211개로 고점 대비 71%나 감소한 상황이고 작년에만 14%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봉구비어는 얼마 전인 2024년 6월에 유사 브랜드인 오봉자 사롱을 인수했습니다. 남아있는 스몰비어 브랜드를 모아 봉구비어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프랜차이즈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해당 아이템이 차별성 없는 미투 브랜드인지 정도는 꼭 체크하고 신중히 창업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투 창업, 그 끝은 공멸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